1장에서 우리는 왜 상대의 마음을 들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다. 마음을 들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시이고 그 존중이 더해지면 자존감까지 케어해 줄 수 있다는 점, 또한 상대의 마음을 들어주는 만큼 마음의 빗장도 열린다는 것을 알았다. 들어주는 만큼 강력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조직에서 창의 경영을 위해서는 마음 듣기를 통해서 공감해주고 창의성을 자극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장에서는 마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살펴봤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 감정, 갈망이 가동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그 어떤 행동이 현명하고 지혜롭기 위해 마음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마음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감정과 거기에 연결된 생각과 갈망을 어떤 해석이나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3장에서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해 볼 것을 제안했다. 경험하지 않은 리더십은 지식에 머문다. 3장에서는 실제 마음을 듣는 연습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다. 내 마음속의 소리 듣기, 평정심을 만들어주는 심호흡법, 조용히 나를 만나는 명상, 내면의 아이 만나기 등을 잘 해보았는가? 대한민국 어느 조직이든 소통이 화두다. 세대 간의 갈등, 상하 간의 불통, 가족 간의 무통 등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무엇이 문제일까? 정말 이 간극을 좁힐 수는 없을까? 소통은 이야기나 정보가 잘 통하게 해서 서로 오해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소통의 의미를 반쪽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말이나 정보가 잘 통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다 보니 내가 이야기하면 소통한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오해 없이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가 온전한 소통이다. 이번 장에서는 존재 그 자체를 들어주는 방법, 마음을 담아서 대화하는 방법, 리더들에게 정말 필요한 고수의 경청 기술,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하는 발전적 피드백 방법, 리더에게 물음표가 주는 의미 등을 살펴본다. 지금 당장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100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세대와 함께하는 시공간이 늘고 있다. 그러면서 세대 간의 갈등,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불통의 이슈들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지금부터 접촉 빈도가 높은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선후배, 상사, 거래처 등 20명의 이름을 적어보자. 당신은 위에 적은 사람들을 어떤 기준과 잣대로 보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인정하는 사람, 혹은 불신하는 사람, 편한 사람과 불편한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다. 내 마음속에 어떤 불편함도 올라오지 않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온 사람일 것이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또 믿어주는 마음도 클 것이다. 반대로 불편함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 자식이니까, 내 팀원이니까, 내 친구니까 이래야 한다 라는 판단이 앞서지 않았을까. 나 또한 그랬다. 워킹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90년대 초반의 아들, 딸을 출산했다. 육아휴직 제도는 불완전했고 출산휴가도 2개월이던 시절이었다. 시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돌봐주신 덕분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었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 나의 성취욕을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며 몰아붙이기식으로 훈육하려 들었다. 통할 리가 없는데도 말이다. 아들은 초등학교 시절 등교할 때마다 위장장애를 일으켰다. 그때도 나는 해석을 했다. 꾀병이라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었다. 목표의식이 없는 남편,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이들,
혼자서 안달복달하면서 퇴근과 동시에 히스테리를 부리곤 했다. 아들은 갑자기 유학을 떠났고 아나운서가 되길 바라는 엄마의 기대를 저버린 딸은 미대에 입학을 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괴로웠다. 2007년 CJ 푸드빌 경영지원실장 시절 코칭 리더십을 알게 되면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인간은 저마다 온전하고 독특한 존재이므로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고 알아봐 주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결과다. 나는 성취지향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매우 전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남편은 역사에 관심이 많고 프라모델 만들기나 온라인 게임을 매우 좋아한다. 아들은 분석적이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집중하는 성향이다. 딸은 공감을 매우 잘하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 예전에는 나의 관점으로만 가족을 해석하고 판단했다. 코칭 덕분에 가족들의 다름과 가치관을 존중해주게 된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세대 보고서도 편견이 될 수 있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알아봐주지 않았지만 아직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저마다 온전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다. C그룹 계열사의 D팀장은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부서원들로는 품질 업무를 오랫동안 경험한 한때 X세대라 불렸던 중간 관리자급 직원도 있고 Y세대라는 밀레니얼 세대도 있고 갓 입사한 Z세대 신입사원도 있다. D팀장은 머리가 아프다. 선배 사원이 후배 사원을 멘토링해줘야 품질 관리 업무를 빠르게 배울 수 있는데 각자 자기 입장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X세대 선배는 저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을 알려줘도 매번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제 인내심도 바닥이 났습니다. 도저히 같이 일 못하겠어요. 라고 말한다. 또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들도 나름대로 불만의 장벽을 만들고 있다. 차장님이랑 말하다 보면 숨이 막혀요. 질문을 하면 그냥 무시하세요. 그리고 계속 설명만 하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연결할 수가 없어요.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D팀장은 1대1로 대응하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팀원 9명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그리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제안했다. 일단 팀원들에게 가치 언어를 공유해 주었다. 그리고 9장의 포스트잇을 주고 한 장에 한 명씩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은 가치 또는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가치 언어를 적어보게 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일단 가치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팀원들은 각자에 대해서 그 단어를 찾기 위해 무척이나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순간만큼은 오롯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작업을 다 끝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 협의하면서 한 것도 아닌데 한 사람에게 모여진 포스트잇에 표현된 단어가 대동소이했다. 팀원들은 그동안 상대를 이렇게 온전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의 가치를 찾아볼 생각도 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놀라워했다. 세대별 특성 보고서도 일종의 편견이나 해석이 될 수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혼자 밥 먹는 거 좋아하고 회사에서 회식은 절대 금물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시간 외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해석 과연 맞을까?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다.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도 밤을 불태우면서 일하기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아버지 뻘은 됨직한 부장님과 변죽을 맞추어 가면서 술잔을 기울이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다. 특성 보고서에 국한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들어가 그들 개개인을 온전하게 알아봐주는 마음이 필요하다.